수강생 여러분, 자, 6회 모의고사 문제를 해설드리겠습니다. 6회 모의고사 문제는 나름대로 실제 시험에 이게 맞춰서 기본 난이도, 중간 난이도, 상급 난이도 이렇게 나눴는데 다만 최상급 난이도 2문제 정도는 출제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시험장 가면 최상급 난이도 2문제는 시간 관계상 풀 수도 없고 시간 부족이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95점짜리 문제는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 시험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풀어보는데 여러분들이 50분이 걸렸다면 해설지 가지고 복습하는데 2배를 잡아야 돼. 100분 복습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마지막까지 여기서 또 한두 문제 건지는 거죠. 풀고 점수만 확인하는 건 의미가 없다. 틀린 거 다 찾아서 복습을 2배 해달라는 걸 당부드릴게요. 자, 바로 41번부터 들어가죠. 항상 41번 문제는 단다신 문제죠. 간단한 문제죠.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요건, 우리가 효력 요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효력 요건이 아닌 거 너무너무 자주 왔던 질문이야. 요 얘기죠. 농지매매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계약의 무슨 요건이 아니다? 효력 요건이 아니다. 그럼 무슨 요건이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나오지 않아도 그 농지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효력 요건이라 그러면요. 효력 요건이 갖추지 않으면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유효하고, 단 무슨 요건이냐? 단 등기 요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등기 요건. 다만 등기소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 취득자격증 첨부가 안 되면 등기를 안 받아줄 뿐이지, 효력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 취득자격증 발급되지 않아도 농지매매가 유효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농지거래기업에서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계의 효력 요건이 아니다. 단 등기 요건이다. 등기는 안 받아준다. 등기를 할 때는 꼭 첨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주 나왔던 나머지 효력 요건이에요. 이게 갖춰주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거죠.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 간단하지만 간단한 문제들이 나오죠. 이렇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우리가 외웠죠. 추동처리, 추인, 동의, 철회, 취소, 해제, 해지, 추인, 예를 들면 상계, 채무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단독행위죠. 취소, 이 정도는 뭐 기본이죠. 다만 증여, 유언, 뭐 소유권, 무슨 점유권, 이런 권리의 포기는 요새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렇죠? 근데 상대가 없는 단독행위 반드시 뭘 갖춰야 된다? 형식. 그걸 구비해줘야 돼. 말로 하는 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요식 내지는 관공서에 뭐 신고 등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 어쨌든 취소, 해제, 해지, 철회, 상계 이런 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우리가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 구분하는 이유가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런 것들 효력 발생 시점은 협약 시에, 협약주의 의사표시만 완성되면 누구한테 발신하거나 도달시키지 않아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의, 취소, 해제, 해지, 철회, 상계 있는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면 효력 발생하지만 효력 시점은 도달주의죠. 상대방한테 뭐 했을 때? 도달했을 때. 자, 없는 단독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은 협약 시에, 있는 단독 효력 시점은 도달 시에. 뭐 요것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정답은 물론 5번이었고요. 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럼 지금까지 푼 문제 중에서는 저보고 굳이 하나만 예상해봐라. 이번 34회 처음에 가서 41번이나 42번에 만날 문제는 거의 전 이 문제 나온다 그래요. 요즘 최근 출제 경향이 강형교에서 효력 규정, 단속 규정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정답부터 볼게요. 자, 4번 먼저 봐볼까요? 외우셔야 되는 건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자기한테 맡긴 중개 의뢰물을 자기가 직접 매수하지 말아라. 즉 공인중개사들은 중개 의뢰물에 자기계약 거래 금지 조항이 있죠. 그런데 이 조항은 효력 규정, 단속 규정,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위반해서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물을 직접 자기가 매수했다면 적발되면 처벌은 받죠. 처벌은 받을지언정 이 매매 자체,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 무효는 아니다. 뭐 굉장히 유명한 지문이죠. 요즘은. 자, 그런 다음에 2번 지문 좀 봐볼까요? 2번 지문도 보자고요.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사가 형사가 맡기면서 성공 보수약정이라 부르죠. 구속을 면하게해주면 집행유예로 풀어주면 1억 원을 주겠다. 이 성공 보수약정은 반사회적 103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 해당된다. 그러나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서 성공 보수약정은 유효다 뭐다? 유효하다. 무효가 아니다 그래야죠. 민사건인지 형사건인지. 이거 2번 나왔었죠? 자, 나머지 염두에 서로 봐주셔야 돼요. 일일이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봐주셔야 돼요. 다만 이 5번 지문도 참 중요한 지문이에요. 어렵지만요. 이 강행법규 위반이 되어서 무효. 자, 대리인과 상대방이 뭔가 거래를 했는데 그 대리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됐어.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표현대리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죠. 만약에 강행법규 위반이 돼서 무효된 것도 표현대 정돼버리면 본인은 전체를 친다. 그러면 강행법규 위반도 유효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표현대리도 그 표현대리인과 상대방의 대리행위가 유효했을 때 표현대리를 성립하는 거지.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이어서 무효됐을 때는 표현대리란 말도 없다는 거예요. 정리는 틀렸죠. 자, 이런 지문들을 좀 봐주시고 중요한 지문들이에요. 43번 문제 별표 치시고 체크하시고 한 지문 다 살펴주셔야 돼요. 반사적 법률행위 및 불공정 법률행위, 반사적 103조 및 104조에 관련되는 걸 좀 물으래요. 자, 일단은 정답이 2번인데 항상 정답부터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행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대리인의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궁박, 경솔, 무경험 여부에서 이건 모두 대리인을 기준에 틀렸죠. 궁박만은 너무 유명한 침해잖아요. 궁박만은 누구 기준? 본인 기준 그래야죠. 궁박만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면 궁박만은 본인 기준. 시험에 쉽게 나왔어요, 이렇게요. 근데, 그런 다음에 3번 지문 주의하셔야 돼.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행위에 이용한다는 상대방이, 폭리 취한 사람이, 상대방이, 폭리자가 그 마음속에 이용한다, 뭐가 있을 것? 악의가 있을 것. 이 이용한다는 말 들어가야지만 폭리가 되는 것이지, 뭐만 갖고는 안거만 갖고는 폭리가 아니다. 알고도 플러스 이용한다는 고의가 있을 것 또는 악의가 있을 것. 다 좋은 지문들이에요. 살펴주시고 정답은 물론 2번이 너무 쉬웠지만 나머지 지문들 정답이 아닌 지문들 다 맞는 지문이에요. 한 번씩 샤프면 되고 한 번씩 다 읽어보는 것 자체가 공부다. 왜? 저는 이걸 2번으로 정답을 했지만 시험장 가면 어느 게 정답일지 모르잖아요. 이렇게요. 다른 지문 다 읽어보는 거. 자, 이 지문도 중요한 문제였죠. 정답 물론 2번이었고요. 자, 45번 볼까요? 갑은 증여의 의사도 없이 을에게 물건을 증여 의사도 없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주면서 증여한다 했다. 증여한다는 의사도 없이 입으로만 증여한다 했다. 뭐죠? 비진입 표시죠. 농담, 거짓말, 허언. 그렇죠. 비진입 표시예요. 자, 그런데 을이 이 물건을 그래서 갑이 을에게 비진입 표시로 농담 삼아 증여했는데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런 애를 제3자라 부르는 거죠. 얘를 상대방이라 부르는 거죠. 이걸 표의자라 부르는 거고요. 비진입 표시는 원칙은 유효. 그러나 상대방이 을이 악의 또는 유가시 때는 무효. 비록 이것이 무효됐더라도 한 달이 건넌 3자가 모일 때는 선일 때는 선의 3자 무조건 보호받는다. 선의 3자 보호받잖아요. 그냥 취득한다.
얘는 간단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문제 정도는 제가 볼 때는 5점에서 75점 정도 되는 문제. 시험장에서 이거를 1분 내에 맞춰내더라. 굉장히 공부 잘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문제인데 저는 정답 중심 볼게요. 일단 정답은 3번이에요. 그러면 상대방 을이, 자, 보세요. 을이, 선이, 상대방이 선이 그리고 무과실 때는 유효. 상대방이 악이 또는 유과실 때는 무효. 근데 상대방 을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이 증여는 유효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여 유효해진다는 얘기는 소유권 누구한테다? 소유권은 증여 유효하기 때문에 을에게 있는 거죠. 을이 소유자예요. 그렇다면 을이 소유권 취득했다면 다음 사람 3자 병은 선의 이야기를 묻지 않고 모두 소유권 취득한다. 왜요? 승계 취득. 우리 민법에 항상 그렇잖아요. 내 앞사람이 일단 유효해서 권리 취득하면 다음 사람은 선의와 논할 필요 없이 다 승계 취득되는 거고 내 앞사람이 을이 악이 또는 유가 실어서 무효가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한 달이 건넌 제3자가 무효가 됐을 때는 선이라면 보호받고 악이라면 보호할 수 없다. 이걸 논하는 거지. 일단 비진리 표시도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어서 일단 유효해지면 다음 사람의 선이 악이든 논할 필요 없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문장이죠. 그렇다면 소유권 취득하면 다음 사람 무조건 승계 취득에 부르는 거예요. 내 앞선 정당한 권리에 있다면 다음 사람 다 승계 취득 때문에 다음 사람 병은 선이 악의를 묻지 않고 모두 소유권 취득한다. 항상 앞사람이 무효일 때만 앞사람이 을이 무효일 때만 제3자 병이 선의를 논하는 거지. 일단 선이 무과셔서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다음 사람 병에 선의와 논할 필요 없는 거죠. 자, 요 원리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 나머지 문들도 한 번씩 왜 틀렸는지를 하나씩 하면서 이래 틀렸지, 이래 틀렸 탁탁탁 보셔야 돼. 이렇게요. 잘 봐주시고. 자, 불공정 법률 또 나왔어요. 불공정 법률에서 다 보세요. 폭행에서 옳은 것은 물론 정답은 5번이에요. 생뚱맞지만 항상 입증 책임. 누가 증명할 것이냐. 증명한다는 건 입증이라 불러. 입증 책임 누가 지는 거냐. 그러면 항상 입증 책임 잘 모르겠다. 어디를 누가 입증할 것, 누가 증명할 것이냐. 그러면 주장자가. 뭘 주장, 권리 주장 주장자가 입증한다. 다 맞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잘 모를 때는. 누가 입증한, 무엇을 주장한 주장자가 입증한다. 다 여기뿐 아니에요. 그러면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되어서 무효됐을 때 누가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판사님, 저 궁박형도 무경험을 이용당했습니다. 현재를 불경했습니다. 주관적, 객관적 요건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무효 주장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주장자가. 그렇죠? 무효 주장자가 누구예요? 폭이 당한 사람이죠. 당한 자가. 그렇죠? 얘가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야지. 추정해주지 않는다. 현저한 불균이 있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 추정하지도 않고 반드시 폭이 당한 사람이 무효 주장자가 주관적 요건, 객관적 두 가지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그래야지 무효되는 거다. 입증 책임은 무효 주장자가. 주관적 요건 플러스 객관 요건. 이거 갖춰야지 이게 폭행되는 거지. 이 두 가지 모두 주장자가 입증하라. 또 여기뿐 아니라 잘 모를 때는 누가 입증할 것이냐. 그럼 무엇을 주장자가. 이런 다 맞아요. 거의 다.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요거 쭉 봐주셔야 돼요. 어느 지문이 왜 틀렸는지 해설이 다 있기 때문에 봐주셔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왜 틀린 겁니까? 급부와 반대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이 있는데 현저한 불균이요. 현저한 불균은 남들이 현저한 객관적으로 남들이 결정하는 거지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관 내 자신 갖고 결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객관적 요건, 대과 반대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이 있던 것은 객관 요건 남들이 결정하는 거지. 남들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거지. 내 주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관적 요건은요. 내 마음과 결정하는 건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이건 내 마음에 있으니까 주관적 요건. 내 마음과 결정하는 거고. 현저한 불균은 객관적 요건이라 불러야죠. 틀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고. 자, 47번 볼까요? 무자력한 갑은 을에게 3억 원의 금전채를 부담하고 있으나 을의 강제 지폐를 피하기 위해서 을이 채권자예요. 갑의 채권자가 을이죠. 얘가 채권자예요. 갑의 채권자 을이 압류 들어올까 봐 그걸 면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을 누구에게?
병에게 가장매매하여 통정 허위 표시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겼다. 부동산 가장매매 통정 허위 표시 문제잖아요. 단 설명으로 옳은 것을. 그럼 우리가 그림을 그리자면 어느 부동산을 을이라는 사람이 압류 들어올까 봐 갑이 누가 짜고 병에게 이전 등기했다. 우리 이런 것은 부동산 가장매매 통정 허위 표시. 얘는 이제 갑의 채권자죠. 이렇게요. 다음 서 옳은 것은 요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일단 지문 길이가 길잖아요. 그렇죠? 일단 지문이 긴 것은 전부를 읽지 말고 찬찬히 문제 파악한 다음에 1번이건 2번이건 정답 나오면 마킹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사례 문제 긴 문제를 다 오직 5점을 다 읽으면 이런 문제 4문제만 풀면 시간이 15분씩 가요. 막 15분. 그러면 시간 모자르죠? 그 대신 자, 옳은 것을 정답 1번인데 그 1번이 왜 맞았나 볼까요? 을이 채권자예요. 채권자 을은 갑에게 우리 갑을 가장 양도인이라 불러. 빼돌리는 가장 양도인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병이 가장 양수이잖아요. 가장 양수인 앞에 빼돌린 부동산 쫓아가서 얘를 대신해서 얘가 쫓아가서 말소시켜달라. 야, 너 이거 가장매매는 무효야. 가장매매는 무효. 이 무효를 주장하면서 얘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이 말로 안 통하면 소송하는 거죠. 말소소송. 그럼 말소하라. 가장매매 입증되면 할 수 있어요. 대의에서 말소 행사할 수.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이렇게 빼돌렸을 때 가장양도의 채권자 을이 가장양도인 갑을 대신해서 가장 양수로 되어 있는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것을 이 말소에 따라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요거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다라 부르는 거예요. 이걸 행사해서 가장 양도인 갑을 대신해서 가장 양수명의 병명의 그 무효인 등기를 대신해서 대의해서 말청구할 수 있다. 이걸 뭐라 부른다? 채권자 취소권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하는 걸 채권 취소권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은 틀린 거고 1번 맞은 거죠. 나머지 질문들 봐주셔야죠. 근데 5번 보시면 이 갑과 병이 이루어진 것이 가장매매 부동산 통정의 표시. 이 갑과 병이 A 부동산을 가장매매 계약을 추인하면 무효행위의 추인하면 이 계약은 원칙으로 소급하여 이게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107조 비진입 표시의 무효, 108조 통조표 무효는 무슨 무효? 이 절대형 무효가 아니라 상대형 무효. 상대형 무효는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어요. 이거 추인할 수 있는데 설령 상대형 무효인 비진입 통정은 그 추인 인정하더라도 언제부터? 추인한 날로부터 해야지. 무효행위의 추인은 뭐가 없어? 소급표가 없잖아요.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소급하여가 아니라 추인한 날로부터, 추인한 오늘부터 새로 매매가 된다는 거예요. 무효행위의 추인은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다 그래야죠. 추인한 날로부터. 조심하셔야 돼. 조심. 다시 한번 해설을 보고 잘 생각하셔야 되고 까먹 속으면 안 돼요. 자,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이 또 역시 75점 이상이 넘는 문제예요. 자리 봐주시고. 자, 48번 볼까요? 사기나 강박의 의사표, 사기 강박 110조. 사기나 강박의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취소를 선의 3자한테는 행하지 못한다. 자, 그다음 옳은 것은 일단 4번부터 봐보세요. 4번에 옳은 걸 보는 거예요.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 강박 기억나시나요? 110조 2항의 제3자의 사기 강박은 거래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악의 또는 유가신 때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제3자 사기 강박이 거래 상대방이 선이 무가시라면 취소할 수 없고 악의 또는 유가신 때는 취소할 수 있고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강박에 의해서 상대방이 있을 때는 상대방 태도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고 나눠지는 거야.
선이 무과실하면 취소할 수 없고 악이 또 유과실하면 취소할 수 없고 그런데 제3대 사기강박으로 사기강박 당한 사람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하면 이때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왜? 언제나 취소하더라도 손해볼 사람이 없잖아요. 상대방이 있을 때는 상대방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나눠지지만 상대방 없을 때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32회 때도 기출지문이잖아요. 자, 타인의 기망, 사기와 착오가 경합하면 아무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있다. 이거에도 취소되고 이거 취소되고 아무 선택하는 거지. 응? 사기엔 취소만 인정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 나머지 봐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지문도 다 주옥 같은 지문들이에요. 다 주옥 같은 지문들 왜 틀렸나 다 봐주셔야 돼요. 스스로. 봐주시고. 자, 49번 보면요.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대리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하지 말아라. 대리권 있더라도. 이게 대표는 대리권 제한 사유잖아요. 그럼 대리권 제한에서 다음 중 틀린 것은 일단 49번에 정답 봐볼까요? 이렇게 나오면 어렵죠. 이 정도만 돼도 문제 다 7점 넘는 문제예요.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대리인에 대해서 본인이 뭐 빚을 졌나 봐요. 얘가 이제 빚 갚을 게 있어. 이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했대요.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 허락 없이도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본인 통장에 돈 꺼내서 자기 통장으로 집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바로 자기계약 쌍방대리잖아요. 그런데 채무의 이행은 어떤 채무의 이행? 변제기가 도래했고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은 자기가 쌍방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했다고 본인 포기하는 거 아니다. 본인의 허락이 있을 때 채무의 이행, 등기 신청행위, 주식의 명의에서 강제 집행 이 5가지는 자기가 쌍방에 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 지금요. 이게 채무 이행이잖아. 변제 도래한 채무 이행.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잘 보셔야 돼요. 나머지야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본인의 재산에서 보존행위는 무제한 가능하다. 그렇죠? 한 번씩 다 읽어주셔야 돼요. 정답은 1번. 이게 이 문제였구나. 이게 채무이행, 자기 쌍방에 허용되는 거. 자, 요 얘기였고요. 자, 50번에 보면 대리가 없는 의리. 우리가 대리가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무권들이죠. 대리가 없는 의리,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의 토지를 매도했다. 이게 뭐예요? 계약의 무권대리. 매도했다. 계약의 무권대리. 의리 무권대리네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한번 봅시다. 이때 계약의 무권대리에서 갑이 먼저 추인한다. 무권대리도 본인이 뭐하면? 추인하면. 갑이 먼저 추인한 후에는 상대 병원 이전은 처리할 수 없다.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 상대가 처리할 수 없다. 맞지 틀려요? 맞잖아요, 이건요. 그렇죠? 본인의 추인권과 상대의 차례권은 하나가 행사되면 하나는 소멸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읽어. 왜 틀렸는지. 하나씩 읽으면서 어디가 틀렸는지 다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설을 갖다 놓고. 그게 공부다. 예. 제대로 시험 보는 데는 50분이지만 복습은 2배, 100배 이상, 100분 이상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 한두 문제 또 얹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야죠. 이건 뭐 맞는, 나머지 다 틀린 질문인데 왜 틀렸는지 봐주셔야 돼. 자, 51번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체결했다. 그럼 유동적 무효죠. 지금 뭐 뻔하죠. 뭐 유동적 무효 물으려고 하겠죠. 너무너무 유력한 문제, 무효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유동적 무효가 가장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옳은 것은 먼저 4번 봐볼까요? 허가지역에서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그럼 유동적 무효 상태죠. 갑과 을이 허가 신청을 안 하기로 하지 않기로 쌍방 간에 합의가 열렸어. 그럼 뭐 되는 거야? 확정적 무효 되는 거죠. 허가증 나올 일이 없잖아요. 합의가 이루어져 버리면 허가증이 안 나오면 이전은 이렇게 못 내잖아. 그래서 쌍방 합의하에 안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버리면 이제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건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이제는요. 명표시한 경우 이 계약은 이제는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또 이 지문도 나오는데, 이거 뭐, 허가지역에서 정지조건부 매매 개철됐어요. 정지조건부로. 근데 이 조건이 불성치 않은 것으로 불성치 않은 거 확정돼. 불성치 않은 거 불능 확정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능 조건이, 불가능한 조건이, 불능 조건이 정조건에 붙어버리면 이제는 어떻게 된 건다? 확정적으로 무효되는 거죠. 괜히 객관식 때문에 나오는 거야. 허가지역에서 정조건으로 토지 매매가 체결됐는데 그 정조건이 불성취한 것으로 불능하고 판명되면 불정무. 이제는 확정적 무효다. 유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래야죠. 자, 나머지 문들 왜 틀렸는지 다 스스로 보셔야 돼. 뭐 이 정도 맞췄으려 보래요. 제가 볼 때는 확정적 무효 줄줄 나와야죠. 이 정도는. 자, 50번 볼까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52번에 일단 정답은 5번이에요. 자, 5번 지문이 참 유명한 지문이죠. 자, 공유자 중에 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도 없이 그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도했어요. 처분행위 하려면 전월동의가 있어요. 전월동의. 근데 단독을 했다는 거야. 그럼 그래서 단독으로 매도해서 전월동의 없이 공유자 1이 단독을 매매해서 타인 명의로 소유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이 등기는 뭐, 이 등기는? 무효예요, 무효. 하지만 무효지만 전부 무효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지분,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범위에 유효하고 다른 공유자 지분 범위에서는 무효되기 때문에 전부 무효는 아니다, 전부 무효는. 따라서 단독으로 매매한 사람, 요 사람 1인. 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다. 따라서 전부 말소를 요구할 수는 없다. 어려운 지문이지만 너무너무 민망한 지문이죠. 이 지문은요. 자, 1번이 왜 틀렸나 보세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순이 매수인이야.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관습법의 물건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야죠. 그리고 관세의 물건 그러면 분묘기지권, 관세법정시상권, 동산 양도담보, 명인방법, 형자권 이거 말고는 없어요. 미등기 매수인에게 관세의 물건 인정하지 않아요. 몇 번 강조한 거예요? 이거 틀리는 거예요. 자, 5번은 맞았고 1번 틀렸다. 조심해야 된다. 이건요. 자, 53번 볼까요? 일물, 일건주의. 자, 어려운 문제만 정리한 문제가 아니다. 시험이 조금만 쉬우면 기본을 많이 물어봐요. 근데 기본을 물어보면 더 틀려. 적당히 어려우지 마죠. 또 이게 하도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은 저는 어렵지 않을 거라 봐요. 자, 기본에 충실된다. 자, 옳지 않아. 3번이 틀렸는데 명인방발천 수목. 그러면 이거 명인방발천 수목은 토지로부터 이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을 해줘. 관습법에서. 그렇지만 명화천 수목에 뭘 잡을 수 없다. 저당을 잡을 수는 없지요. 뭐 팻말에다 정 잡습니까? 철조망에다 정을 잡습니까? 임목법에 따라 등기된 수목은 임목 등기비란 장부가 있으니까 그 임목 등기비에 저당을 잡지만 명인과천 수목은 소유권 변동은 돼요. 하지만 팻말에 철조망에 저당할 필요 없기 때문에 저당을 잡을 수 없다 그래야죠. 그렇죠? 이게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오케이. 나머지 지문 다 맞는지 한 번씩 찬찬히 샤프면 되고 찬찬히 생각하면 읽는 거 맞고도 복습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 이 미등기 전매 문제 나오면 지문은 괜히 길어요. 그렇지만 읽는 속도로 맞춰야 돼. 읽는 속도로. 새로운 문장이 없다. 다 판례들이기 때문에 눈에 익은 판례가 있는 거를 판례 없는 걸 문장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말하는 유동적 무효, 주의토지 통행권, 중간 생략 등기, 등기 추정력 이 판례가 쏟아지는 거 반드시 맞춰야 돼요. 오히려 새로운 문장이 없어요. 그럼 옳지 않은 것은 4번 볼까요? 자, 3번 보면요.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 을, 최후 매수인 병이 갑으로부터 갑에서 병으로 씹죠. 예전에 해주기로 전 합의하는 경우 을이 그 대금을 갑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갑은 병에게 이전 해줘야 한다. 틀렸죠? 중간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인상해주기로 합의했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했는데 주지 않으면 출 때까지 동시함을 요청하면서 병의 등청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래야죠. 줄 나와야죠. 나머지는 한 번씩 찬찬히 읽어만 봐도 여러분들을 그냥 복습한 거예요.
새로운 거 없어요. 설명드릴 것도. 정답은 4번이었다. 자, 55물까요? 물권적 청권. 물권 청권 문제도 늘 나오지만 늘 부담스러워요. 하도 다양한 지문이 있기 때문에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렇지만 이거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3번 봐볼까요? 3번이 어떻게 됐냐?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 전소유자는 침해자인 제3자 불법점에 대해서 소유권의 무효 청구권의 방해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나간 전소유자는 행사할 수 없고 항상 누구? 현재의 소유자가 지난 전소유자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죠. 왜? 소유권 넘어가면 뭐 한 개 넘어가는 거지.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왔죠?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요. 뭐 나머지 정도 우리가 뭐 생활방해, 임미시온, 생활방해 금지 217조. 그렇죠? 우리 공해라는 거죠. 공해, 임미시온, 생활방해 금지. 그죠? 뭐 법조문 정도 볼 줄 알면 돼요. 그렇게요. 정답 물론 3번이었다. 이렇게 보시고. 자, 56번 볼까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 187조. 등기하지 않는 물권 변동. 등기 안 해야 돼. 이거 기본이에요.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돼. 반드시 나오는데, 틀리면 절대 안 돼요. 자, 완납세 등기하잖아. 상속 등기하잖아도. 이행 판결 뭐 하여야? 등기하여야. 공영경소 수용 뭐 하잖아도. 등기하잖아도. 응? 법정상거 뭐 하잖아도. 등기하잖아도. 점유 실투에 대한 245조 단 뭐하라? 등기하라. 20년 등기하라. 등기해야죠. 기억, 니은, 니을, 미음. 그럼 이렇게 쉽게 나오냐? 등기 187조는요. 지금 9번 연속 나왔는데 9번, 7, 8번 이렇게 쉽게 나왔어요. 반드시 맞춰야 돼요. 이 정도 뭐 기본 빵이지 우리한테. 요 정도야. 자, 57번 물권 소멸이요. 소멸 그러면 혼동 얘기가 제일 잘 나오겠죠? 목적으로 멸실, 혼동, 소멸시효.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 소멸하는 건데 소멸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냥 물권 소멸해서 뭐가 틀렸나 볼까요? 일단 5번 볼까요? 토지 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기속하게 되면 광업권은 혼동으로 뭐 한다? 소멸은 틀렸죠. 광업권, 점유권. 광업권자에게, 점유권자에게 소유권이 주어지더라도 절대 소멸 찾는 물권 두 가지. 이 광업권 준물권이야, 뭔가 준물권. 응? 점유권, 광업권은 소유권과 양립이 된다. 소유권도 있고, 광업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둘 다 양립이 되기 때문에 소멸 찾고 저속하는 두 가지. 광업권, 점유권. 그렇죠? 나머지 지문들 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런 지문들. 유치권 자체는, 담보물권 자체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받을 돈,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걸려버려서 없어지면 부정성 때문에 소멸하는 거지. 담보물권 자체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소멸시효 걸리는 물건은 용의물건만 소멸시효 걸려요. 20년. 지상권, 지역권, 전세. 다른 물건 소멸시효 하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자체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에요. 봐주시고.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점유권 문제요. 일단은 4번 볼까요? 잡아보세요, 4번. 기본이에요,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점유자는, 어떤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에서 자주점유로, 선의로, 무과실로 점유를 추정한다. 뭐를 추정한다?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는다. 점유 다 추정해요. 자주, 공연, 평온, 계속된 점유. 응? 다 추정해줘. 하지만 뭐는 추정한다? 점유권에서. 무과실만은 추정하지 않는다. 그래야죠.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는다. 너무나 잘 나온 얘기예요. 자, 5번 법조문이죠. 210조. 이게 마지막 조문이에요. 점유권에.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과 점유에 기인한 소송과 본권, 소유권에 기인한 소송 서로 영향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 있다 없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 있다. 점유권에서 물권청 행사할 테고 본권 물권 행사해야 되고 하나가 있다 하나가 없어지는 거 아니다. 서로 영향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점유에 기인한 소송과 본권의 소송 서로 영향 미치지 않는다. 하나가 행사했다 하나 소멸하는 거 아니다. 각각 존재한다. 두 가지 동시에 있을 수 있다. 서로 영향 미치지 않는다. 표현한다. 이 두 가지 동시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청권과 점유권 물권청이 한 사람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영향 미치지 않는다. 표현한다는 거. 이게 법조문이에요.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법조문이니까 물론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50번 볼까요?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옳은 것은, 옳은 거. 시효 완성에 따른 20년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보다 원시득이다. 형식은 이전 등기 형식 내죠. 단 등기하라. 형식 이전 등기 형식 낼지언정 성질은 뭐다? 원시득이다. 최초로 만든 소유권이다. 맞는 지문이죠. 맞는 지문. 그런데 요 4번, 5번이 다 서로 일목상통하는 거 4번, 5번 같은 문장이에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 보존 등기 난 사람이, 그 등기 난 사람이, 등기 난 사람이, 무효인 등기라면 얘를 상대로 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얘를 상대로 등기 청구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소유자. 그렇죠? 진정한 소유자 찾아내서 얘를 상대방 삼아야지 이 무효인 등기란 얘가 상대방이 된다. 틀렸죠? 같은 말이에요. 이 지문 4번 하면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잘 봐주시고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60번 볼까요? 통행권 판례가 쏟아지는 부분은 처음에 공부하기만 어렵지. 응? 그 중요한 그 판례 몇 가지만 몇 번 반복해 줄줄 나오면 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속도로 맞추는 거예요. 읽는 속도로. 자 봅시다. 응? 통행권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일단은 한번 볼까요? 5번 봐봅시다. 5번.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하는 도로의 폭, 넓이. 남의 땅 몇 미터 도로를 낼 것이냐, 넓이. 이런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는 건축법을 고려하여 뭐 폭을 결정한다. 건축법에는 몇 제곱미터 대지는 6미터 도로를 접해야 된다. 이런 것 고려하는 거 아니고 장래 이용 사항을 고려하여 넓이를 결정한다.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다? 무조건 현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넓이를 결정해야죠. 다 틀린 지문이잖아요. 이거 지금 다. 건축법을 고려하여, 장래 이용사를 고려하여. 건축법에 따라서 폭등의 제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틀렸죠? 정답 물론 틀린 거니까 5번이에요. 그런데 4번 봐볼까요? 통행지 소유자는 주의토 통행권자 허락을 얻어. 물론 이 통행권자 얘한테는 전 남의 땅 길 냈다면요. 남의 땅 길을 쓰는 사람 통행권자라 부르는 거야. 얘는 유상통행 원칙이에요. 협의해서 결정해라. 결정했어요. 100만 원씩 내기로 했어요. 그럼 얘 허락. 유상통행권자의 허락 얻어. 출입한 자들은 다 뭐다? 무상이다. 따라서 보상 청구할 수 없다. 통행 몇 명한테 받아라? 한 명한테 받으면 되는 거죠. 한 명한테 받으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상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출입한 자는 모두 무상이다. 한 명한테만 받으면 다 무상이다. 나머지는. 너무너무 유명한 법조문이죠. 이런 것들. 나머지들 뭐 여러분들이 무상통행권이요. 무상통행권은 일부 분할 당시에 누구? 취득자. 일부 분할 당시에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통행이지. 또다시 매매돼서 승계인은 그 분할된 토지 승계인은 양수인은 같은 말 승계인은 유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얘 한해서 얘만 무상통행이다. 그래서 일본의 당시에 취득자, 당사자, 승계인, 양수인이라 표현한다는 거. 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얘는 뭐로 돌아간다? 유상으로 돌아간다. 유명한 문장이죠. 이런 문장들 이렇게 잘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복습이 중요한 거예요. 자, 6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